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다시 반도체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8,700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강한데 소부장은 종목별로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 소부장주는 강하게 버티거나 다시 움직이고 있지만 HPSP와 원익 IPS처럼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늘 장중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건 반도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한 덩어리로 사는 구간에서 진짜 실적과 수급이 붙는 종목을 고르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판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코스닥의 중심은 바이오였습니다. 알테오젠, HLB, 니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이 코스닥 상위권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바이오가 조정을 받는 사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폭 과대 반등이 아닙니다. AI 투자 열풍이 실제 반도체 설비 투자와 장비 수요로 내려오면서 시장 주도권이 바이오에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업종 비중이 빠르게 커졌고 건강관리 업종과의 격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꽃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 AI 반도체 성장 속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GPU 하나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GPU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하고 D램과 낸드가 필요하고 그 반도체를 만들 장비와 소재, 부품, 기판, 검사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메모리 기업의 투자도 중요해지고 그 투자가 실제로 움직이면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바빠집니다. 장비 기업은 라인 전환과 신규 투자에서 기회를 보고 소재 기업은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꾸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품과 기판 기업은 고성능 패키징과 서버용 반도체에서 다시 주목받고 검사와 후공정 기업은 HBM처럼 비싸고 복잡한 제품이 늘어날수록 중요성이 커집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AI 투자가 실제 산업으로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오늘 나온 수출 물가 흐름도 반도체 소부장에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5월 수출 물가는 반도체 가격 강세 영향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고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수출 물량과 수출 금액이 같이 좋아지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집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물가 부담이 낮아지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교역 조건도 개선됩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는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원자재 부담은 일부 줄어드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형 반도체주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소부장으로 본의 관심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물가가 좋다고 모든 소부장이 똑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 투자와 직접 연결되는 기업, 수주가 실제로 나오는 기업, 마진을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더 강하게 평가받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할 핵심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코스피가 8,700선을 넘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다시 담으면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코스닥 소부장은 조금 더 까다롭게 봐야 합니다. 대형주는 외국인 매수만으로도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코스닥 소부장은 종목별 수급이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작은 차익 실현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과열 부담이 덜하고 실적과 수주 기대가 살아있는 종목은 눌림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지수는 강한데 일부 소부장이 밀리는 장은 겁먹을 장이 아니라 선별해야 하는 장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에서 지금 봐야 할 종목군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전공정 장비입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처럼 D램 투자와 선단 공정 전환에 연결되는 기업들입니다. 둘째는 소재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원익 머티리얼즈처럼 반도체 공정이 돌아갈수록 지속적인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는 기업들입니다. 셋째는 후공정과 검사입니다. 테크윙,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니노공업 같은 기업들은 HBM과 고성능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기판과 부품입니다.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심텍 같은 기업들은 AI 서버와 고성능 패키징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합니다. 다만 이 종목군 안에서도 차이는 큽니다. 실적이 이미 나오는 기업과 기대감만 앞선 기업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수주가 확인되는 기업과 아직 뉴스만 있는 기업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무조건 따라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대형 반도체가 강하고 메모리 가격이 좋고 수출 물가와 교역 조건도 반도체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소부장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무차별 랠리보다 선별 장세에 가깝습니다. 다음 흐름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끝나지 않고 코스닥 소부장까지 이어지는지, 기름과 플래시 메모리 가격 강세가 실제 장비 발주와 소재 수요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급등했던 소부장 종목들이 주봉상 종가 기준으로 가격을 지켜내는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아직 끝난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좋은 섹터를 사는 장이 아니라 좋은 섹터 안에서 진짜 숫자가 나오는 종목을 고르는 장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바로 이 차별화입니다.